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8일 목요일 선상TV 10분 찌르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찌를 게 많아서 바쁩니다. 바빠. 곳곳에 찌를 거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찌를 때가 많다는 걸 요즘 실감합니다. 옛말에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면 자신의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죄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가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했던 그 특검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와 탄핵 문제로 몸살을 치고 있고, 한동훈 도표는 당 게시판 댓글 논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드디어 오늘 국정농단 특검이었던 박영수와 특검보였던 양재식이가 중형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우후후. 검찰 대장동 50억 걸려 박영수 전 특검의 징역 12년 구형. 와, 양재식이는 이런 사람이에요. 얼굴을 제가 보여주려고. 본 사람이죠, 그죠?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9억 원을 수수하고 돈도 많이 도받았어요. 20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아마 기분이 아리까리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동훈은 아니라 하는데 한동훈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특검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할 때 그때 기분하고 본인이 지금 12년 구형하는 걸 딱 받았을 때 그 기분 한번 제대로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에서 오늘 청탁금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 이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와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박영수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 5천만 원을 구형했고, 양재식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자, 그러면 박영수가 12년 구형을 받았고 양재식 특검보가 징역 7년 받았어요. 아마 이것까지 무죄를 때린 인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1심 선고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딱 지켜봐야 될 텐데, 보통 징역 12년 받으면 실형은 5, 6년 정도, 한 절반 정도는 된다고 봐야 돼요. 나도 한 1년 넘게 살아보니까 진절머리 나는데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살려고. 또 꺼내준다고 금방 또 보석으로 풀어주고 아프니 해가지고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검찰의 구형 요지가 아주 떡 부러지게 맞아요. 검찰은 박영수 특검은 누구보다 고도의 청렴함이 요구되는 특별검사라는 자리에서 지위를 망각하고 거액을 스스럼없이 수수하며 사회적 기대를 저버렸다. 그러면서 4대 은행 중 하나인 우리은행의 임원으로서 직무 청렴성을 유지하며도 직무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질서를 해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양재식 특검보에 대해서는 박 전 특검과 대장동 민간업자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여 금품을 약속받은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양 전 특검보와 박 전 특검 모두 수사해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박영수는 우리은행 이사의 의장이던 지난 2014년 11월부터 12월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대가로 남욱 등 민간업자들에게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로 작년 8월에 구속 기소됐던 사람입니다. 박영수도 같은 시기 이 빨대 꼽는 거는 박영수가 전공이나 봐.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씨에게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015년 4월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의 대가로 김만배로부터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의 약속받은 이른바 50억 클럽도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2021년 박영수가 국정농단 특검을 맡아서 이 50억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당시 하천대유에 근무하던 딸과 공모해서 대금 명목으로 김만배에게 총 1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있습니다. 양재식은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고 그 담당인 실무 때문에 소정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돼서 함께 기소가 된 겁니다. 이런 박영수가 지난 1월에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박영수는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포르쉐 가짜 수납자에게 포르쉐 차량 렌트비 등 3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다음 달 11일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이 박영수에게 누구보다 고도의 책임감이 요구되는 특별검사라는 자리에서 지위를 망각하고 거액을 스스럼없이 수수하며 사회적 기대를 저버렸다. 이런 지적이 나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 소식을 접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웃었을지 울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웃었다면 가짜나서 웃었을 것이고 울었다면 그 억울함 때문에 울었을 겁니다. 솔직히 이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악랄했습니까? 국정농단 특검 진짜 연약한 여자 하나 감옥에 잡아넣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정권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못된 짓들을 했습니까? 어떤 특검도 하지 않았던 매일 아침마다 국민들에게 브리핑을 해서 아주 이상한 여자로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그 도덕성의 치명상을 입혀서 그걸 언론들이 도배질하게 만들고 결국은 감옥살이 4년 5년 가까이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박영수의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 사람들이 악랄하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 특히 저까지 민간인들까지도 잡아 넣었기 때문에 이제 그 죗값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웃기는 것은 이 재판의 재판장이 지난 25일 이재명의 위정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연 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쌍심제를 켜고 이 사건 1심 선고를 한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혹시나 이것도 김동연 판사가 무죄로 때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김동연은 앞서 유창훈 판사가 위정혐의는 소명됐다고 했지만 무죄를 선고한 사람 아닙니까? 또 위정을 한 사람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교사한 이재명은 무죄를 선고한 판사이기 때문에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지켜보고 징역 12년, 징역 7년짜리도 과연 무죄로 때릴지 아니면 국민들이 납득을 많은 법의 상식에 맞추어서 적어도 6, 7 이상 때리는 건지 한번 두고 봅시다. 만약에 그때도 끼리끼리 논다고 거의 무죄에 가까운 아니면 집행유예 비슷한 거 두드려가지고 또 국민들 열받게 할런지 한번 우리가 열심히 지켜봅시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 북한이나 주사파, 종북좌파, 민주당,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뉴스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강제 북송된 탈북민 중에 기독교를 접했던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등 북한의 종교 탄압이 극심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오늘 강제 북송된 일반 탈북민들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기독교인과 접촉한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야, 대단하네. 이것은 교황청 산하재단인 고통받는 교회 돕기가 최근 발간한 박해받고 잊혔나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것인데,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북한을 포함한 18개국에서 일어난 종교 탄압 사례를 분석한 중 하나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에서 인정되는 유일한 종교는 김일성을 포함한 김씨 가문 일가뿐이라며, 북한에서는 기독교를 국가 통치의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기독교인이 박해받는 최악의 국가라며 기독교를 믿을 경우 관리 대상이 돼 가차없이 폭력에 시달리게 된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를 접했다는 이유로 피해를 본 주민은 9만 8천여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많겠다. 자, 이런데도 남한에서 주사파, 종북좌파, 이재명을 줄줄 빨겠습니까? 다른 종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이 이재명을 줄줄 빨고, 기독교인들이 북한을 좋아하고, 기독교인들이 민주당을 밀고 있다.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이 공산으로 가는 3대 조건, 즉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대기업 해체를 신앙처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신념은 이재명의 책 대한민국 혁명하라 여기 나와 있어. 다 내용 안에. 주한미군 철수가 뭡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하면 북한에서 그냥 쳐들어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는 미군 때문에 몽돌 온 거야. 그러나 미군 철수는 바로 북한이 쳐들어온다. 그것은 미군을 철수한 월남, 미군을 철수한 캄보디아, 미군을 철수한 아프가니스탄 전부 다 미군 철수 후에 전부 다 공산화됐어요. 그리고 재벌 해체는 대한민국 경제를 북한 수준으로 낮추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연방제 통일은 그냥 말 그대로 북한식 통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기 책에다 들여써놓고 이걸 신앙처럼 믿으면서 실제 방송이라도 이런 데 나와서 미군 철수를 부르시고 이랬던 사람이 이재명인데, 1614만 명이가 이재명을 찍었고 대선 때 지금 또 대통령 만들겠다고 여론조사 거짓말이겠지만 뭐 30몇 %인가 이재명이가 1등으로 달리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이재명이를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또 이재명이가 지금 엄청난 그 재판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재명 죄가 없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나오는 이 기독교인들 대가리 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만약에 차기 대선에서 뭐 이런 결과는 없겠지만 이재명이 살아남아서 대통령이 됐다 하면 아마 대한민국도 기독교를 믿는 국민들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갖다 보내버릴 겁니다. 나라가요, 공산화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지도자 하나 바뀌어버리면 눈 감았다 뜨면 서울시청 꼭대기에 인공기가 나붙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문제를 국민들이 알라고 해도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갖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면 뭐합니까? 세계 3대 부유한 국가 중 행복한 국가 중에 한 나라였던 베네수엘라 보십시오. 거지 나라가 됐습니다. 포퓰리즘에 이재명같이 퍼주는 거 좋아하는 이런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다 파지고 나라가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은 계란 한 판 사는데 지폐를 한 트럭 갖고 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 같습니까? 대한민국에도 곧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제발
기독교든 천주교든 좌빨편에 서서 대한민국 공산을 해체하는 이런 짓거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지 이름 대버릴까? 자, 밤늦게 방송 보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편한 휴식 시간 가지시고 편하게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